안녕하세요. 보육노동자 알아야 쓸 수 있는 권리, 보육교사 알쓸 권리 진행을 맡은 공공우수노조 보육지부 한미영 지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심준영 노무사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심준영입니다. 보육교사 알쓸 권리 1편과 2편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보나요? 네, 지난 시간에 노동시간과 실권리에 대해 알아봤었죠? 오늘은 임금과 4대 보험,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임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정확히 뭔가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노동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면 그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노동의 대가로 통화, 즉 금전을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평가인증 준비로 주말 근무를 할 경우 금전 대신 식사만 제공을 한다면 잘못된 건가요? 네, 잘못된 겁니다. 임금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지만 음식이 임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그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임금은 돈으로 받으셔야 하고 5명 이상 근무하는 어린이집이라면 임금의 연장근로수당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주말 출근 시 식사 대신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연장근로수당은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경우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그 밖에 야간, 휴일에 일을 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임금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8시간 초과 근무 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런 꼼수를 쓰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넘어 연장근무를 할 때에도 출근분은 정시퇴근으로 기록하라는 꼼수인데요. 정시퇴근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정시 출퇴근으로 작성한 것이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원장이 일방적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출퇴근 기록부의 법적 효력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보육교사들은 실제 출퇴근한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출퇴근에 대해서 증거를 잘 모아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절이 평일이든 토요일이든 상관없이 수당이 있나요? 네, 노동절은 요일에 상관없이 임금이 나오는 유급휴일입니다. 쉴 수 있음에도 일을 했을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외에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또한 여기에 더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 만든 노동절입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쉴 수 있는 권리 잘 기억해 두시고 만약 근무를 하였다면 가산수당 신청도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매달 급여 명세서에는 4대 보험 공제 내역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단에서 4대 보험이 미납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만약에 미납된 4대 보험료는 보육교사가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원장이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 공제한 뒤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 4대 보험료는 원장이 급여에서 공제한 뒤 공단에 납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의 근로계약서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의 4대 보험 납부는 노동자가 내야 된다라고 작성되는 근로계약서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까지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해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어린이집에는 페이백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원장의 급여 일부를 매달 원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페이백을 권유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페이백은 왜 불법인가요? 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원장의 개인 통장,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것을 페이백이라고 합니다. 페이백은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원장 개인에게 옮겨가는 것으로, 이는 영유아보호법 제38조 2의 목적의 사용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또한 원장이 고용관계 유지 등을 조건으로 페이백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페이백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페이백을 요구받았다면 단호히 거절하시고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육지부 페이백 기자회견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페이백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실제 페이백이 이루어졌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아이사랑포털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 복지로, 국민권익위, 해당 지자체 고용노동부에서 가능합니다. 네, 신고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니 용기 내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매년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어린이집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보육교사들이 많은데요. 근로계약 체결 시 입사일을 3월 2일에서 2월 말일로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3월 1일 하루가 모자라서 퇴직 시 퇴직금이 나오지 않거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은데요.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일절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일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3월 2일부터 근무하였더라도 3월 1일은 당연히 근무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월 28일 날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보육지부에서는 2020년 보건복지부와의 면담 시 1일 모자란 근로계약서 체결 문제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 보육사업 안내에 근로계약 체결 시 3일절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정말 하시는 일이 많네요. 네. 이후에도 여전히 1일 모자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를 요구하면 당당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네, 보육지부가 정말 많은 일을 하네요. 네,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안 했어요? 퇴직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내가 원할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할 때,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파산, 임금 피크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근무 도중 원장이 바뀌었는데 퇴직금은 새로운 원장한테 받는 건가요? 그리고 또 원장이 바뀌면 입사일도 새롭게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의 업종이나 장소의 변경 없이 원래 일하던 동료 교사와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원장만 바뀐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어린이집 원장이 기존 보육교사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받기 때문에
근무 기간은 연속으로 이어져서 퇴직금도 새로운 원장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알쓸 권리 제1편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대표자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포괄승계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원장만 바뀌는 경우도 동일하게 포괄승계가 적용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포괄승계 꼭 기억하시고 원장이 바뀌어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노무사님, 네, 만약 원장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권유, 즉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원장이 자진퇴사로 신고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원장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장이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자가 직접 실제 퇴사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에게 정정 요청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직서 제출 시 명확한 사직의 사유를 기재하고 꼭 사진을 찍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를 보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한 이유, 즉 퇴사한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노동조건이 낮아진 경우, 종교, 성별,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에 피해를 당한 경우, 어린이집이 폐업한 경우, 권고사직 등 지금 보이는 표에 나와 있는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알쓸권리 제3편 임금과 4대 보험,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 보육교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여기 알쓸권리 책자에 다 담겨 있으니 꼭 신청해주세요. 위에 링크로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건 이상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동료 교사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보육교사 알쓸권리 제1편에서 3편까지 신준영 노무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노동법 내용을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답변 준비해 주신 신준영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전국에 계신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쓸권리 매뉴얼 작업과 촬영을 준비하면서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육지부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육교사 알쓸권리 제4편으로 징계, 해고, 인사에 대해 김기용 노무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실 거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